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반론보도 허경영 신도 배우자 의문사 의혹 수사 상황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허경영 신도 배우자가 이제 코로나 때 사망했다. 네, 이런 의혹이 보도가 된 바 있어요. 네, 이거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이 기사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반론 보도가 됐다. 반론 보도. 네, 그래서 이 제목도 바뀌었어요. 네, 이건 이제 뭐가 달라졌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경영과 이제 이 측근 사이 거액 금전 소송 무슨 일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 제목도 바뀐 거죠. 네, 기사 제목이 입막음 시도다. 입막음. 네, 이러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허경영과 측근 사이 거액 금전 소송. 네, 측근 사이다. 이 측근. 네, 이 허경영의 이제 신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신인. 우리가 이제 허경영한테 신인이라고 안 하죠. 저부터도 허경영한테 신인이란 말을 못 하죠. 우주만물 창조신이다라는 개념인데 그게 사람 예수의 몸과 결합됐다. 이렇게 이제 허경영이가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거 인정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 허경영이하고 이제 이 측근 사이 거액 금전 소송 무슨 일이냐? 네, 이러면서 이 완전히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사 내용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궁에 기부, 대여한, 기부했다. 네, 이 대여한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죠. 금전 돌려달라, 거액 지급 청구, 민형사 소송 제기. 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바뀌었어요. A 씨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아내라는 얘기는 없어졌죠. 네, 그건 이제 아내, 저도 이제 왜 아내라고 나왔나, 그런 의문을 가졌죠. 네, 아내가 아니라 저는 이제 남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 네. 네, 그래서 이 허경영이 이 전 지지자에게 36억 원을 주고 비밀 유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6억 원을 주고 이제 비밀 유지 조항. 네, 그러니까 36억 원. 이게 이제 앞뒤가 좀 안 맞아요. 36억 원이라는 돈을 줬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러면서 A 씨는 이제 하늘공의 그 해외 총괄 본부장을 맡는 등 허경영 측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A 씨의 배우자가 하늘궁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이후에 관계가 틀어졌다. 네, 그리고 이제 허경영과 민형사 소송을 수년간 전개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판결문을 입수해가지고 이 내용을 이 헤럴드 경제가 이제 공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하늘궁에서 이제 배우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이제 법적 대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씨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하고 이제 2022년 3월에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입국한 게 아니냐 이런 제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미국 대사관이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씨의 배우자가 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게 이제 갈등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기사 내용에 보면은 A 씨는 허경영의 조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제가 바뀐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민사 소송인데 이거 형사 수사가 경찰 검찰의 수사. 네, 판사는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A 씨는 허경영이 출동한 119 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본인의 지지자 중 의사를 불러서 감기약 3일치만 쥐어주도록 했다. 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하게 한 결과 배우자가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 A 씨는 허경영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지만 A 씨는 본인이 구급차를 돌려보낸 육성 녹취록이 재판에 제출되면서 그러니까 A씨 본인이 구급차를 돌려보낸 육성 녹취록이 재판에 제출되면서 A씨 주장은 배척됐다. 네, 구급차를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허경영이 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A씨가 구급차를 돌려보낸 육성 녹취록이 재판에 제출되면서 A씨 주장이 배척됐다는 거예요. 네, 요거를 한번 철저하게 이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A씨는 배우자가 병원에 갈 경우 격리 조치가 될 것을 우려해 치료를 거부했다. 네, 요 내용, 요거를 이제 양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A씨는 배우자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허 대표의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네, 허경영이를 사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5억 원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보복 폭행 혐의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후 보복 폭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네. 그리고 지원사업금 명목 5억 원 반환 주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이제 변경된 추가된 내용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양쪽 입장을 명백하게 들어올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진실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36억 원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 10억 원만 지급한 허경영. 그래서 분쟁이 계속되니까 허경영은 이제 A씨한테 합의를 제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의금 36억 원의 모든 갈등을 끝내는 내용이었다. 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5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결국에는 36억 원으로 올라갔다? 이게 뭔가 배우자의 죽음 문제, 이것이 이제 관여된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36억 원, 이거, 네, 그래서 A씨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합의에 관한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 네, 이거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네, 왜 비밀을 유지해야 되지? 네, 본인이 책임이 없으면 왜 36억 원을 주지? 네, 이건 의문이 생깁니다. 이를 어길 경우 A씨는 합의금을 반환하고 위약벌로 10억 원을 허경영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허경영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A씨는 허경영 하늘궁에 기부한 금액과 기여한 금액을 합해서 60억 원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도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보여져요. 60억 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제 하늘궁에 기부한 금액과 기여한 금액을 합해서 60억 원을 요구했다. 근데 이제 허경영은 도의적으로 3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네, 허경영이 네, 이렇게 후한 사람일까요? 네, 지금 그렇다면은 허경영이 지금 피해자들 그 보상을 빨리 해주고 본인이 이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A씨 배우자에 관한 위로금 명목은 없었다. 네, 배우자 위로금 명목은 없었다. 이걸 이제 허경영이 이 부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심리 분석이 됩니다. 심리 분석. 네, 그래서 허경영은 이제 23년 5월에 합의금 일부인 10억 원을 A씨에게 줬고요. 잔금 26억 원은 1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경영 측 변호사들은 A씨에게 기존 합의에 따라 추가된 추가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탄원서.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여기에는 A씨가 합의에 대해 발언할 뿐만 아니라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아니 왜 이거 발언하지 못하게 하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배우자 죽음에 대해서 뭔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되는 거죠. 암시하거나 아니 뭐 암시해도 안 돼? 그리고 제3자를 통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확약 위반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 완전 입을 틀어막는 게 아니냐. 네, 허 대표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관여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관여. 이야, 이건 무슨 뭐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요 변호사, 네, 요 허경영 변호사들이 이걸 요구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특검에도 이게 제출됐는데 이 수사를 통해서 요 변호사들의 행위가 이 죽음,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뭔가 은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요거는 방조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허경영 피해자들은 문제를 삼겠다. 지금 이제 특검에도 이 사건이 제출이 됐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별도로 수사기관에도 제출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 완전히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동석한 A씨 변호사는 탄원서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고, A씨에게 서명하지 말 것을 조언했고, A씨 변호사 말대로 탄원서 작성을 거부했다. 여기 탄원서로 바뀌었어요. 탄원서. 뭐 합의서. 저는 합의서라고 언급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이 탄원서. 요게 이제 탄원서로 요렇게 이제 변경된 이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A씨에게 서명하지 말 것을 조언했고, A씨 변호사 말대로 탄원서 작성을 거부했다. 이 탄원서다. 이 탄원서. 이거 탄원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이걸 뭐 법정에 제출할 그런 탄원서 뭐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A씨 변호사가 허경영 변호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A씨가 현장을 이탈했고 합의는 결렬됐다. 이런 폭행 사건이 있었다. 허경영 녹취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허경영과 허경영 여자 측근 그리고 대순진리의 영화 관계자가 대화하는 그 녹취록에 보면은 요 얘기가 나와요. 요 얘기가. 요 얘기를 이제 언급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허경영은 2023년 6월 30일께 합의금 잔금을 당장 지급하겠다. 이야, 아니 이게 무슨 5억 정도, 뭐 5억 정도가 돌려달라, 뭐 이런 소송을 냈고 뭐 이랬는데 왜 당장 하겠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2023년 2023년 6월 30일 2023년 뭐 이제 허경영이 이때 상당히 많은 뭐 이 언론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합의금 잔금을 당장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A씨는 이를 거부하고 허경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심은 이제 허경영에게 잔금 26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확약서 내용 때문에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저는 탄원서가 아니라 확약서라고 그랬어요. 확약서. 여기 나오네요. 확약서. 양측의 합의 자체엔 법적 효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씨는 허경영을 상대로 합의금 36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억 원만 지급했으므로 26억 원을 지급해라. 이 소송을 걸었고 1심은 이제 작년 3월 2024년 3월 2024년 3월이다. 2024년 3월에는 허경영 기자회견이 있었죠. 3월 22일에 이때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H측 승소 취소 판결을 했고요. 승소로 판결을 했다. 이때 많은 언론 방송이 허경영을 조명하고 있을 때 요런 시점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 방송국. 그래서 이제 1심 재판부는 허경영에게 잔금 2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니까 2024년 3월 기자회견이 있었던 그쯤 허경영 피해자들이 한창 싸울 때였다. 요때다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 양쪽의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며 합의금으로 36억 원을 A씨에게 지급한 약정한 결과 허경영이 10억 원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경영이 26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배우자 죽음에 대한 책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5억 원을 돌려달라는 주장도 펼쳤지만 5억 원은 아까 보니까 막 투자금 이랬는데 배우자 죽음에 대한 책임? 아니 5억 원인데 36억 원을 왜 줬냐는 게 납득이 안 맞아요 이거. 네.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저는 법학도 전공을 하고 저는 국어교육과를 나왔어요. 네, 국어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리가 지금 전혀 안 맞아요. 앞뒤가. 네, 펼쳤지만 이 부분은 각하됐다. 요것들이 확인해야 돼요. 이것도 확인해야 된다. 네, 법원은 합의 당시 양측의 어떠한 소송도 추가로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가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합함으로 판단 없이 각하를 했다라는 거예요. 각하. 네. 요거는 이제 요 사망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민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요 사망, 의문사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검이나 경찰 수사에 의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A씨 합의서 조항을 어겼다. 이제 합의서, 여기 합의서가 나오죠 또. 네, 아까도 탄원서, 이게 막 확약서, 막 용어가 바뀌고 있어요. 26억을 지급했다. 네, 지급해가지고 2심에서는 반대로 A씨가 이제 패소를 합니다. 패소를 하면서 2심에서는 26억 원을 지급하라. 네, A씨가 허경영에게. 그리고 A씨가 합의서 조항을 어긴 책임이 인정된다.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꾸로. 그래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허경영과 합의한 직후에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고소를 취소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지만 일주일 뒤에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소한 것은 허경영의 억압에 의한 것이었다.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잔금 26억 원을 받은 뒤에 수사를 계속 진행해달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A씨 행위는 합의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A씨로 인해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종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합의서 조항에 따라 A씨는 위약벌로 15억 원, 네, 15억 원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 15억 5천만 원. 정말 이거 그러면 30억 5천만 원이에요. 반환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허 대표의 영향력, 합의 과정을 고려할 때 양측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를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 네, 위약벌이 지나치게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은 해당 합의는 허경영이 형사 고소 등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체결된 것이라 허경영이 A씨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허경영은 정당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회사, 그리고 종교, 이자 이제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네, 요거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요 지금 2심 재판에 대해서도 이게 뭐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뭐 이 판결에 대한 이 공정성, 신뢰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100% 이렇게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제대로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법리적인 측면만 판단한단 말이죠. 네, 법률심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허경영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대중의 관심사이며 언론에 보도될 경우에 상당한 부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허경영 주장이 아닐까. 이렇게 이걸 이제 인정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부재소 합의,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제소를 하지 않겠다. 이제 고소 고발 이런 거 효력도 소멸됐다고 봤다. 그래서 A씨가 허경영이 부른 구급차를 돌려보냈거나 치료를 방치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며 기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 그리고 경찰의 이 고발장이 들어갔어요. 수사 의뢰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특검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A씨가 반환해야 할 30억 5천만 원에 대해서 허경영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과 약 4억 원을 상계, 쌍방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켜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법원에 항소한 상황이에요. 항소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허경영이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재판을 받고 있고, 이자는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선정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검찰은. 그래서 이 허경영은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자는 지금 구속된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반론 보도문에 보게 되면은 허경영 하늘궁에서 사망한 아내, 요거에 대해서 허경영 신도 배우자가 사망했고 이제 이 A 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이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A 씨가 허경영과 합의한 것은 하늘궁에 기부한 투자금, 기존 A 씨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대여금 반환 등을 포함한 금전관계 합의가 주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A씨 변호인이 허경영의 변호인을 폭행하면서 합의가 결렬됐고, 이 허경영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러나 A씨가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A씨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이 허경영의 책임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재판에 대해서도 제가 이 법정에 많이 나가 보니까 상당히 이 법정이 뭔가 이 자유로운 그런 이 재판,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이 피고인하고 뭔가 이게 토론도 좀 필요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막 판사들이 막 이끌어가가지고 공정성이 있을까라는 의혹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형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수사를 통해서 경찰,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장이 특검하고 수사 의뢰서가 특검하고 경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수사하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변호사의 문제,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사는 지금 전격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래서 아마 이 특검 쪽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경찰 쪽에서도 뭔가 이 특검과 연대해서 사건을 규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